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요즘에 OTT 프로그램이 워낙에 확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장르의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K-드라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남자 주인공이 K-드라마의 좀 대표적인 이미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들은 항상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요. 쟤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랬는데 남자 주인공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요, 다 퇴근하고 불 꺼져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딱 조명 쏴지고 팔 이렇게 막 걷어붙여가지고 머리 싹 넘기고 그러고 혼자 일한단 말입니다. 결국 주변의 음모 때문에 남자 주인공은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다시는 못 헤쳐나갈 것 같던 이 위기를 실력으로 증명해냄으로써 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보통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기업 역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쉽게 믿어지시나요? 10년 가까이 이 피땀 흘리며 준비했던 사업, 뛰어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인정받아서 민간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특혜 시비 등의 오해를 받으면서 사업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칼을 갈며 기다리다 결국 2년 뒤 더 이상의 의혹이 나오지 않게끔 정면 승부에 뛰어들어 현재는 명실상부 업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회사.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K-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같은 이야기거든요. SK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분들한테 SK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실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롤 프로게이머 선수 페이커 선수의 소속팀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바로 이 회사,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입니다. SK의 이전 이름이 선경이라는 거, 저희 지난번에 다뤘었던 SK바이오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경은 80년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다음에 이 석유화학의 뒤를 이을 미래신사업에 대해서 좀 찾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케이스도 좀 둘러보고 그랬더니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정보통신 사업 자체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를 캐치한 것이 바로 SK의 선대회장 최종현 회장입니다. 아예 미국의 선경 경영기획실에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이라는 팀을 새롭게 만들고 사업 진출에 착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이 SK의 열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국내에도 1991년 선경텔레콤을 설립하면서 이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1992년 최신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든요. 여기서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동통신 회사가 전부 다 민영 회사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통신의 이동통신 사업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이란 회사, 단 한 곳에서 이동통신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국가조직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곳이었는데 이곳과 경쟁할 수 있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민간에서 찾아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던 회사를 어떤 회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SK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이 사업권을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2동통신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가 헌법에 명시되고 나서 만들어진 첫 번째 정부였습니다. 제6공화국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정권 말이었어요. 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돈지간이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당히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사돈기업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결국 사업자에 선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SK는 스스로 이 사업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력보다 특혜로 사업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저항이었던 거죠. 이동 전화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말 문민정부에 들어서야 SK가 반납했었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이동통신이 있잖아요. 원래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사업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SK에게 다시 기회가 온 거죠.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SK의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때 당시에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이라고 하죠. 이 전경련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문민정부가 이 전경련의 사업자 선정을 주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전경련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제2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 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저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아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종현 선대회장은 여기에서 정면 승부를 띄우게 됩니다. 제2이동통신사 선정이 아니라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뛰어들겠다라고 노선을 바꾼 거였어요. 전경련이 주도하는 제2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게 되면은 어떻게든 특혜 시비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주식시장에서 기존의 통신사 있는 거를 매입하는 걸로 하자라고 사업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SK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사업 참여가 발표가 되자마자 한국이동통신 주식이 한 주에 8만 원대였는데 이게 30만 원대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찰을 일부러 안 하는 유찰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조금 꾀해볼 만한데 최종현 선대회장은 주식을 무려 한 주에 33만 5천 원에 매입을 하게 된 것이죠. 93년도 기준으로 인수 가격이 4,27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목동의 아파트 7단지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한 채가 아니라 7단지 전체. 그러면은 경영진들이 이렇게 비싸게 사온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난색을 좀 표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특혜 시비가 없다. 우리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산 것이고 회사의 가치는 더 키워나가면 된다.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마무리된 게요 1994년 중반입니다. 회사를 처음에 인수를 했으면 자리도 잡아야 되고 좀 이래저래 좀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못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반밖에 안 지난 시점입니다. 1996년 1월 이때 SK가 무려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에 성공합니다.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예요. 이 CDMA 방식은 대한민국을 이동통신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가 간 IMT 2000 시험 통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등 이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엄청 뽐내기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로 4G LTE를 상용화한 곳도 SK텔레콤이고요. 5G의 상용은 무려 세계 최초로 한 곳이 SK텔레콤입니다. 지금의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 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텔레콤의 무보수, 이등기 회장으로 보임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런 구설들에 지쳐서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열망을 접었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이동통신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업계 1위가 된 SK텔레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